2020년 4월 28일 화요일 오후 6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영상일기를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매일 일기를 쓰지만은 영상일기 쓰는 거는 한 몇 달 됐습니다. 영상일기는 매일 쓰진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몇 번 이렇게 하네요. 매일 일기 쓰는 그 어떤 사이트가 저장이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막 힘들게 막 써놓으면은 자꾸 날아가고 이래서 도저히 이제 그 사이트는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일기 앱을 깔아가지고 며칠 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사라지진 않더라고. 비아조. 비아조를 지나고 있습니다. 비아조 작년인가? 작년에 우리가 얘기 몇 번 왔죠. 우리 김해, 우리 당원님들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3.3 정책 홍보지를 이제 막 전달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국회에 나가리라고는 그 당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죠. 이상하게 또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출마도 하게 되고, 뭐 선거는 끝났고, 선거는 끝났습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어때한, 그거는 그렇고, 참, 이제 뭐,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완전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한 1월 한 15일부터 그 회사에 리모델링이라 해야 되겠죠. 리모델링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이제 하면서 리모델링 하니까 그게 굉장히 작업이 오래 갔습니다. 4월 한 20일까지 했으니까 2, 3, 4, 약 한 100일 정도 했어요. 100일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 중간에 제가 몸무게가 한 8kg 정도 빠졌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리모델링 작업하게 되면은 저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보다 작업량이 한 2배 정도 됐었어요. 2배 정도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참 일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사이에 또 선거도 이제 해서 치렀으니까, 아이고 참,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아이고, 거기 뭐 서류 떼는 것도 많고요. 서류 떼는 것도, 여기 이제, 아이고, 이런 뭐 가족 이야기나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간에 뭐, 저를 지지를 열심히 잘해주는 그런 그런 입장에서 서류 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떼려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하튼 선거도 끝나고, 회사 일도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아래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건조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또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시간 정도 일이 단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1시간 정도. 그러니까 그 1시간이 오죽이나 큽니까? 그래서 낮으로는 조금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아이고 장미가 폈네. 워낙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만은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금 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도 한 4, 50분 정도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쉬었습니다. 아마 이런 상태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정말 참 하여튼 뭐 정상을 되찾고 이런 뭐 그런 대로 내 나이에 이런 또 직장을 또 가질 수 있다는 거, 또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좀 어찌 보면 행복합니다. 오늘도 어떤 여성분을 보았는데, 그분 나이가 한 40이 넘었죠. 내가 그분을 안 지가 한 4년 전부터 알았는데, 미혼이에요. 미혼인데, 4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도 올드미스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올드미스죠. 그런데, 시집갈 어떤 생각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을 포기했는지, 포기는 안 했는데, 그게 안 되는가 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에? 얼마나 많으냐고요. 정말 많잖아요. 보니까 시집을 가려면은 참 어느 정도가 돼야 시집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조건이 안 되니까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시집을 간다 하더라도 참 아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경비도 많이 들고 말이에요. 사회적인 어떤 모든 교육 체계 이런 걸 하니까 시집갈 엄두도 안 나는가 봐요. 어휴, 그런 사람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말 지나간 일이지만은 정말 국가혁명당 후보들을 전부 다 지지를 했었으면 오죽이나 좋았느냐 말이에요. 정말 이번에 참 국민들이 국가혁명당의 선택을 했었으면은 정말 우리가 한 151석, 180석 이렇게 나와버렸으면은 정말 대한민국을 완전하게 우리가 새롭게 건설할 수가 있었는데 그 기회는 지나간 겁니다. 굉장히 아쉽고 다른 또 이제 방법으로 또 일이 이루어지겠죠. 오늘 보니까 민경욱 씨라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죠. 옛날에 그분이 아나운서도 오랫동안 했어요. KBS 아나운서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지금 원래 총선에서는 낙선을 했죠. 떨어졌는데 이분이 이제 사전선거, 본선거 15일날 선거에서는 아마 상대방 민주당 후보를 이겼는데 사전선거 결과로서 이제 낙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좀 의혹이 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자회견도 하고, 그건 다 의혹을 밝히는 어떤 소송인가 그걸 하는데 5천만 원 든다네요. 그리고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제 다시 재검인가 다시 한번 표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시는가 봐요. 기자회견을 좀 오랫동안 하셨던데, 여하튼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중립입니다. 단지 나도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으로서 내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부산시 서구 동구 출마했는데 투표 숫자가 똑같아요. 내가 그때 4월 17일 날 확인했거든요. 4월 15일 날 총선이고, 총선 이틀 뒤에 조금 이틀 동안은 바빠서 회사 일 한다고 4월 15일 날 회사 나와서 일을 했고, 16일도 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되니까 이제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4월 17일인데 417이잖아요. 그런데 서구가 417,
동구도 417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34. 내 그는 절대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희한하다. 좀 우연의 일치다. 우연의 일치인가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고 제가 0.7%를 받았는데 국가혁명배당금당 전체가 0.7%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좀 우연의 일치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만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데 이제 민경욱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의혹이 이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분도 말을 이제 아주 굉장히 조심을 하시더라고요. 부정선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은 그게 이제 말에 이제 자기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의혹이 있다. 뭐 요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디테일한 이야기는 자기한테 찾아오면은 특종을 하나 주겠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는 확신하는 그 뭐가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5천만 원 들여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변함없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어떤 내가 살아온 내역에 대한 내 인생의 흐름 이것을 늘 생각을 해요. 네, 뭐, 이 이야기는 뭐, 참,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큰 흐름으로 볼 때는, 이제, 대선은 다가오지 않습니까? 딱 60개월에서 36개월 했으니까, 5월 9일이면 그렇죠. 6개월 했으니까 이제 24개월 남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개월 앞에 총선을 한다면은 22개월 뒤에는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당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결론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결론은 딱 정해져 있는데 언제쯤 되시느냐 요 문제하고 어떻게 이제 그 어떤 상황을 어떤 현상을 거치면서 이제 그걸 되느냐 여기 이제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더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추측은 해볼 수는 있는 거죠.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추측은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말이야 뭐 저게 선거 4.15 선거에서 만약에 가정입니다. 정말 그 민경욱 국회의원이 이제 말했다시피 의혹이 있고 이 의혹이 이제 밝혀지게 돼 가지고 만약에 진실이 드러나게 됐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그와 유사한 국회의원이 39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선거 4월 15일에서는 이제 그 자기가 이겼는데 그 사전 선거 그거 투표 결과로 인해서 이제 낙선했던 분들 이게 39명이더라고요. 이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무슨 거기 뭐 참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다든지 거기 뭐 나 그거 어떻게 된지는 모릅니다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굉장한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3.15 부정선거에 해가지고 결국 가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 내무부 장관이 아마 사형됐죠. 사형됐을 겁니다. 그 당시 내무부 장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사형됐습니다. 사형되고 그때 그 이기붕 일가도 뭐 이렇게 자멸했고 생을 다 마감했죠. 자기 부인 이기붕 이제 부통령이죠 그 당시에. 그리고 자기 아들 둘 다 이렇게 했고 참 참혹한 사건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경호실장 곽영주죠. 이분도
사형에 처해버리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거기에 버금가는 일이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그렇다 이 말이지. 내가 뭐 알 수가 있나. 그렇게 할 수 있고,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경제는 전시 상황이다 할 정도로 어렵다 이 말이에요. 지금 대한항공이 지금 불과 몇 달 사이에 1조 원의 빚이 졌다 뭐 이런 말이 있네요. 그러니까 뭐 인천공항을 통해서 그냥 비행기가 막 하루에도 뭐 여러 수십 대가 말이야, 수십 대인지 수백 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국제적으로 다니던 그 대한항공이 딱 멈춰져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1조 원의 이제 빚이 졌는데 그게 언제 회복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상당한 문제죠. 대한항공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정말 그 사상 최대의 이제 그 불황이라 그러나 경제 공황이 이제 다가온다는 건데, 그래 가지고 좀 엎친데 덮친다 그럴까, 설상가상이라 그럴까, 하여튼 뭐 이미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도 우리나라의 60%가 그 가게가 문을 닫은 상태인데 코로나 와서 더 하고, 그런데다가 이제 참 내우외환이라고, 만약에 경제도 저렇게 어려운데다가 만약에 선거에 뭐가 뭐 잘못된 게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그는 문제가 이제 커지죠. 하여튼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지켜봐야 되고,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그 조회수가 몇만에서 불과 요 사이에 한 100만 명까지 늘었다는 말을 내가 조금 전에 보았는데, 그게 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총선을 치르면서 그 국가혁명당은 허경영이다, 이걸 이제 국민들이 완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도 이제 결혼하면 뭐 1억 주택자 이 준다는 것도 웬간한 사람은 이제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 관성의 힘이라 그럴까, 그럼 타성에 젖어 가지고 국회의원을 1번 2번만 이렇게 찍은 거, 1번 아니면 2번 찍은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받아요. 대가를 이제 치러야 되죠. 그렇게 하게 한 어떤 그 언론에서도 문제도 있고 말이에요. 1번 아니면 2번만 이렇게 계속 후보자만 보내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정도 문제도 있고, 여하튼 지금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은은 굉장히 밝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중심에는 허경영 총재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는 내가 좀 더 아직 모르잖아요. 참 진짜 그 최고의 비밀이라 그럴까, 창조의 비밀,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뭐 아직까지는 내가 확실히 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조금씩 접근해 나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그 밑바닥 일을 잘 해야 돼요. 희생봉사가 잘 해야 돼요. 나는 그게 필요합니다. 이번에 국가혁명배당금당 당원이다 그러면은 말이요, 내다 이래가지고 말이야, 이번에 그 참 선거운동 할 때 참 코끝도 안 보인 사람들은 좀 그 양심의 가책을 좀 느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편안한 것을 찾을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당원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뭐 참 진짜 그 도와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참 자기가 경제적으로 조금 낫다든지
어렵다 하더라도 말이야, 밥 3끼 먹을 거 2끼 먹고 한 끼 좀 줄일 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선거 운동 하시는 분들 좀 찾아가가지고 열심히 했잖아요. 전부 다 그 힘들게 하는데 참 음료수라도 같이 한번 이렇게 같이 먹는다든지, 또 선거 운동 하면은 뭐 오죽이나 많습니까? 3.3 정책 홍보지 돌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잡다한 일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서 좀 이렇게 참 같이 동지애를 느끼면서 같이 막 도와주고, 허경영 총재님의 그 3.3 정책 홍보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코끝도 안 보였다. 전혀 활동도 안 했다. 그러면서 내가 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 앞만 봐도 그거는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뭐 왕년에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서열이 몇이다. 그래, 아이고, 참, 그 피눈물 나는 그런 우리가 참 당비, 그것을 어떤 게 좀 정립된 것을 나에게 어떻게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내가 얼핏 들었는데,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그게 사람이요, 그게. 참네. 자기가 서열이 뭐 몇이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빼빠지게 노가다를 해서라도 말이야, 한 끼를 굶어서라도 그 전액을 당비를 헌성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좋아하잖아요. 아이고, 참. 내 말이 왜 또 옆으로 갔는가 모르겠네요. 여하튼 지금 이제 대선 날짜는 다가오는 겁니다. 다가오고 뭐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시는 건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국 대통령이다 이라는 것은 여기에 만족한다 그러면 나는 몇 번 이야기하는데 아마 수천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관심 없어요. 5년짜리 대통령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총재님께서는 한국 대통령을 디딤돌로 해가지고서 아시아 통일, 세계 통일을 하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참 돈 걱정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반드시 열어주실 겁니다. 열어주시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셨고, 또 인간은 이미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구원을 받은 거고, 그래서 참 저의 어떤 살아온 인생의 흐름과 그것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은 지옥과 다름이 없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고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그냥 절망 그 자체죠. 여하튼 이번에 염화 시중의 미소? 오늘 시간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조금 돌아봅니다. 염화 시중의 미소라고, 이번에 참 이도령이 암행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마패를 깊숙이 감추고 말이에요. 거지 복장을 하고 이래 오니까 춘향이 어머니가 온갖 온갖 어떤 푸대접을 했죠. 뭐 지금 저도 뭐 그런 것을 좀 겪고 있습니다. 허경영 하면은 잘못 알려진 그런 이미지에 거기에 각인돼 가지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뭐 하는 분들도 있죠. 그 사람 의식 수준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과연
과연 아무도 없을 때 말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자기 혼자, 신독이라 그러죠. 자기 혼자 있을 때에 자기가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기가 혼자 있을 때에 자기가 어떠한 생각을 했고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80억 인구가 아니라 8천억 인구가 뭐 어떻게 해도 나는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내게 대해서 그 아래도 Y 이야기 해가지고 보도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전혀 나는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은 사필 기준으로 돌아가니까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가고 인과응보고 그래 돼 있으니까 그 원리를 내가 믿기 때문에 저는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총재님과 수어교, 어제 총재님 말씀이 너무 정말 그 감동 깊은 그런 말씀이 많았더라고요. 수어교. 어수교. 이제 고기가 이제 물을 만나는 어수문이라 그래요. 덕룡문과 같은 말이죠. 이제 벼슬을 얻는다 이제 이 말인데, 덕룡문과 이제 어수교라 그러나? 고기가 이제 물을 넣는다는 거하고 같다 하더라고. 참, 참, 그렇게 좋은 말도 있고, 정업, 남면인가? 아니, 내가 몇 번 잊었는데, 들었는데, 적절 안 해가지고 또 기억이 안 나네. 자기가 한 업은 말이야. 자기가 정업, 남면, 자기의 어떤 운명의 흐름은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잘 된다 이 말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천지의 공을 닦아 놓으면은 자기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지의 그 죄를 지은 놈들은 그 죄의 결과를 받잖아. 이번에 선거에 어떻게 진짜 부정선거를 했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 벌을 받아야지 안 받을 수가 있나. 안 그래요? 조작을 했다 그러면 그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천재 이치지. 그래, 항상 허드렛 일을 잘 해야 돼요. 희생봉사하는 일을 잘 해야 된다고. 자기가 국가혁명당 당원이다 그렇게 했으면은 허드렛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일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플래카드 걸 일도 있을 끼고, 진짜 후보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서 진짜 같이 노래 불러주고 옆에서 흔들어 주는 것에도 얼마나 같이 한 사람 도움이 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참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거기서 코끝도 안 보였다 그래가지고 뒤에 앉아서 콩나라 판나라 어떻게 해라. 이게 사람이요? 이게 참. 참. 이 세상에는 어째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가. 그것도 참 미스테리. 아이고. 하여튼 총재님께서 이제 아이고.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확실한데 그것이 어떤 경로를 겪어서 언제쯤 하느냐, 이게 이제 보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대하 드라마보다 더 재밌고, 이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참, 이번에 4.15 총선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국가혁명당도 있습니까? 국가혁명배당금당인데 내가 이제 당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혁명당도 있습니까? 이 당의 대표가 누굽니까? 이런 이야기를 엄청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지나가면 허경영이랍니다. 공중부양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총재님의
총재님과 그 우리 3.3 정책을 알린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 거죠. 하고 뭐 어떤 국회의원 벼슬이라 그러나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 뭐 그런 거 다 합쳐봐야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대한민국 1948년부터 우리가 국회의원이 생겼잖아요. 그 사람들 다 모답하라고 몇몇 한 5,000명도 안 될 거예요. 거기서 다 물론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천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문제와 같단 말이야. 자, 천지의 은혜에 보답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문지라 뒷거리라고. 또 딴 말로 하면 쓰레기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거라고. 당원으로서 또 총재님은 군사부가 되잖아요. 우리한테 군사부 일체가 되잖아요. 주군이 되시고 말이야. 군 총사령관이 되고 진짜 스승님이시잖아요. 정말 그 강정산도 이야기했지만은 내 뒤에 정말 뛰어난 스승님이 오신다 이랬잖아요. 그 대스승님이 되고 부가 된다 말이야. 우리를 낳아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아버지가 된다 이 말이야. 그 군사부 일체가 되시는 분 아니야.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이야. 정말 군사부 일체야. 주군 되시고 말이야. 군대로 말하면 총사령관님이 되시고 말이야. 대스승님이시고 말이야. 참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준 창조주 하나님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군사부 일체 되시는 분께서 이번에 출마를 좀 해야 되겠다고 말씀이 이제 주위에서 이제 이렇게 들리니까,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출마를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는 거고. 그래 하다 보면은 나는 총재님께서 이 세상을 확 바로 휘어잡는 그런 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51석이 나와야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나는 그래서 당선을 확신했지.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가 한 사람도 안 됐다 해가지고 내 마음이 바뀌냐? 바뀔 게 뭐가 있어? 그 확신이 그대로 가는 거지. 이심전심이라니까 말이야. 이순자 여사의 마음과 전두환 대통령의 마음과 같아 이렇게 하고 말이야. 이심전심이라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가 심심하면 전두환 대통령도 심심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참 이심전심이라고. 총재님 마음과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들의 마음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여마시중에 미소 다 눈치가 조금 진짜 지어야죠. 하여튼 지금 이제 당원 확보가 지금 주어진 과제가 된 것 같은데 이거를 또 이제 거리에서 홍보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제 또 문제가 되겠네요. 어떻게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작년 6월달 7월달에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나 해 가리는 거 그걸 뭐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탁자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래가지고 좀 당원 확보하기도 했는데 부산에서 그래 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당시에는 그 회비는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회비 단 1,000원이나 몇천 원 받는 진성당원을 이제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하면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좀 해봐야 될 건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파라솔 같은 것도 하나 구비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이제 의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뭐 정관영 씨 이분이 오늘 그걸 하는데 이분이 참 진짜 훌륭한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분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환영으로 이제 보고 참 그 끝이 좀 안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쨌든 뭐 하루를 대통령을 해도 하늘이 이제 낸다고 했었는데 3년 이상 이렇게 3년 이제 다 돼 가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다 하면 2년을 더 하실 거고 뭐 과도기 대통령 최규하나 윤보선 대통령처럼 과도기 대통령이 맞다고 하면은 뭐 그 중간에 내려오시겠죠. 그러나 그분도 하늘의 선택을 받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어떤 사람 보고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그 정관영 씨 그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그 말로가 이제 쉽게 말해서 주변에 이제 이렇게 받쳐주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래 가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래 안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도기 대통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기간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올해 뭐 내년 이쪽으로 이렇게 봐요.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저도 보는데 그리고 이제 전혀 이제 완전 새로운 세상이 돼가지고 완전 새로운 이제 정치 세력이 노는데 이제 그걸 이분은 딱 모르는 것이 국가혁명당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도 이분은 잘 몰라요. 그분이 참 내가 안 됐는데 그분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신기가 이제 나갔다 이제 이렇게 뭐 신기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했었는데 신기가 이제 빠져서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점쟁이가 유명한 점을 잘 치는 사람이 말이야. 신이 떠나버리면 신기가 떠나버리면 뭐 점쟁이로서 아무 그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한테는 볼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분 참 독일에서 유학도 갔다 오시고 많이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계가 그래요. 그만큼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바로 알아본다는 거, 우성재라 해가지고 소름 소리를 바로 알아본다는 거, 이거는 진짜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 국가혁명당의 이제 우리 당원님들만의 어떤 참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 대통령 대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뭐 더불어민주당이다 미래통합당이다 나는 지금 이래 볼 때에 바람과 함께 다 사라진 당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벚꽃이 한참 피었을 때는요 우리가 다 겪어서 알지 않습니까? 저 꽃이 한참 피었을 때는 한 15일 뒤에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다 사라져 버렸죠 이미. 그렇듯이 더불어민주당 뭐 180석 미래통합당 뭐 105석 이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 딱 했을 때 말이야 자유당 딱 군인들 국회의원들 다 그때 하여튼 의정 활동을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그 김대중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의원이죠. 자기가 이제 국회 여러 번 떨어졌죠. 여러 번 떨어지고 그때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당선됐는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만에 이제 당선됐는데 그것도 이제 그 5.16 혁명으로 인해서 그 의정 활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힘들었겠어요. 모처럼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이 이희호 여사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 본부인 말이에요. 본부인이 그 당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돌아가셨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천신만고것이 됐는데 그 국회의원을 그렇게 의정활동을 못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여튼 그분도 참 완전 새로운 세상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결과를
현상을 어떻게 목도할 것인가. 천지에서 다 그 기운이 응감되어 있을 거고, 자기가 뿌리는 씨앗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한치의 오착도 없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될 거예요. 하여튼 민경욱 씨가 원래 오늘 의혹을 4.15 총선에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그 사람은 아직 현역 국회의원이잖아요. 한 달 남았지만은 아마 그게 이제 번복이 될지 안 될지 이제 그게 참 중요한 관심사가 되네요. 자, 세상은 참 여러 가지로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이 4월 28일, 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사람은 허드렛 일을 많이 해야 돼요. 허드렛 일. 국가혁명당 당원이다 그렇게 하면은 허드렛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심부름꾼, 걸레 같은 일 말이야. 남이 싫어하는 일 이런 것도 하고 이래야 돼요. 플래카드 걸 일 있으면 같이 걸고, 그게 오직이나 일이 맞느냐고. 그게 다 백궁에서 보고 체크하지 않겠느냐 말이야. 플래카드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또 딴 일이 오직이나 많습니까? 이분들 정말 대통령 대리가 되시고, 참 온갖 참 오해와 어려움과 이것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4.15 총선과 더불어서 이게 싹 사라질 줄 알았더만은 그게 조금 더 가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 멀리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멀리 가지는 않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간에 이제 우리 어렵게 사시는 분이 더 어렵게 되니까 그게 안타까울 따름이고 그래요. 자,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